이 사건 관련해서 그 마약 운반 세관 직원들을 피의자로 특정한 사건입니다.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 외에 다른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제가 수사팀이 아니고 저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업무 있습니다. 담당했습니까? 그러면 그 방진원 증인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네, 방진원 증인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마지막에 이제 검거했던 말레이시아인을 통해서 진술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과장님 이제 지휘를 받아가지고 계속 세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는데 특별한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없었습니다. 네, 그 마약 운반 책의 진술 증거 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네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예. 예, 우성태 증인에게 또 같은 취지로 묻겠습니다. 예, 예, 그 마약 운반 책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는 거지요? 예, 방진원 경감 이야기랑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성태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한 사람이 연가 중이었고 제복을 착용했다고 얘기했지만 사복 착용 중이었고 4번, 5번 출구로 나갔다고 하지만 이 마약 운반책들이 나올 때는 4번, 5번 출구는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성태 증인은 어떤 생각입니까?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첫 번째 지목한 사람이 휴가에 오고 못하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하니까 계속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관 직원에 대해서 마약 운반책이 진술한 부분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진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주 골자는 변함이 없이 그 강력하게 진술하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진술을 여러 번 이제 받을수록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가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틀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초 진술하고 막상 갔을 때 확인했을 때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김찬수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사 준칙을 보면 수사 준칙 3조에 보면 수사의 기본 원칙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뒷부분을 읽어드리면 수사 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자, 이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수사 준칙 3조에 나와 있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사 준칙 3조에 따르면 이번 백혜룡 과장이 세관 직원들에 대해서 수사했던 내용을 보면 마약 운반책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고 마약 운반책의 진술은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면서 신빙성이 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했는데 또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하지 말도록 했는데 이 수사 준칙에 수사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수사였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수사는 증거에 따른 결과를 내놓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의심이 맞는 수사는 뒷받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근거 없는 추측은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지요. 자, 그러면 지휘관으로서 이런 수사를 하는 수사팀 책임자를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인사조치나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작년 올 초까지만 근무했기 때문에 그냥 판단 영역이 바뀌어집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3분 띄어서 좀 써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박창훈 감찰팀장님 증인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훈입니다. 예. 수사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 형사법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형 법정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압수수색에 대해서 영장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런 것이 결국 국가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남용될 경우에 국민들께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형사법 절차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위해 있다는 법원이 있을 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다들 공부하고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예, 그러면 감찰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감찰해야 될 대상이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수사권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물어본 바와 같이 지금 우성태 증인, 방진원 증인의 말에 의하면 마약 운반 체계 진술 외에 추가 증거가 없고 마약 운반 체계 진술도 번복이 있는 상황이라서 신빙성이 약한데 그러면 수사 준칙에 반해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해서 근거 없는 추측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 이것은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상이라 저희가 별도로 판단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공보규칙 관련 위반만 판단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거는 맞죠? 그 당시에 피해 사실 공표 관련해서는 뭐 확실하게 어떤 경로로 요청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 감찰로서 고강효 관세청장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관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의자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팀원들 당시 일했던 사람들을 전원 다 피의자로 입건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범죄 혐의에 따른 피의자 입건이라기보다는 팀원을 전원 다 피의자로 입건해 버리는 의심스러우니까 모두 피의자다 하는 이런 형태의 입건이 돼 버렸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 증거는 없고 예.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은 번복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던 거죠. 저희는 항의라기보다는 이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함부로 언론 보도를 공표를- 하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던 공표를 거죠. 신중히 해달라. 예, 그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거기까지 좀 듣도록 하고요. 잘못된 범죄 사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었을 때 그 폐해는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형 법정주의와 법치주의는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휘하는 것은 수사지휘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